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부명리 고급편 하권 385페이지 5월 계수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5월은 화왕절의 중심으로 화방국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금수가 허약하고 재다 신약이 된다면 일생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금수 기운이 유력하다면 계수로 태어난 당주는 어느 곳에서든 귀인 대접을 받게 된다. 특히 이 5월에 임수나 계수로 태어났을 때는 상당히 어디 가서나 귀인 대접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임계수 일간은 이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어디 가서든지 예쁨을 받으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임계수 일간이 겨울에 태어나고 수기가 왕성하다면 천덕꾸러기 인생으로 험난하다 그래요. 그래서 5월에 태어난 이 계수 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진토가 한 글자 있어야 된다 그래요. 만약에 진토가 없을 때는 축토라도 한 글자 있어야 하고 경금, 임수, 간목이 있어야 하며 지지, 신금이나 유금 중 한 글자와 해수나 자수 중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삶이 여유롭다 그래요. 만약 자오충이 발생한다면 쇠신왕충으로 자수가 깨어지므로 시지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여름에도 간목이 있어야 길한데 무게합을 풀게 하면 재수하는 토기를 제어함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수 일간은 무게합이 되면 허무맹랑한 그 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무게합을 풀게 하는 간목이 있어야 좋다. 그래서 이 무게합이 되면 무토가 수기가 왕성하고 무토가 용이신이라면 합이 되어도 문제는 없으나 그러나 이 부분이 장단점이다 있다 그래요. 무게합이 되었을 때에 무토가 귀신이었거나 또는 수기가 왕성해서 계수가 귀신일 수도 있다. 그러면 무토가 왕성한 귀신이라면 계수가 피해를 당하게 되고 계수가 왕성한 귀신이라면 무토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무토는 연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 계수와 근접한 월간 무토이거나 시간 무토보다는 연천간에 있는 것이 좋고 될 수 있는 한 이 5월에는 무토, 술토, 미토 이 글자는 없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진토가 반드시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진토가 없을 때는 축토라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여름에 태어났어도 간목이 있어야 무게합을 풀게 하므로 좋은데 그러나 갑오월의 간목은 수기를 도기하여 화기를 생하지만 신자진에 자한 간목은 소토작용과 지지시신이 되므로 좋은 조모 장모이고 여명은 효자를 만나게 되어 행복인생이 된다. 그런데 시주 갑인시를 만난다면 시주 갑인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요. 연주에서 갑진년이나 갑신년이 아니라면 간목에 해당하는 육친으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후손이 태어나도록 조상님들이 끊임없이 공들이시고 있음을 이 땅의 후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병호월은 병화의 양인월로 합사라는 임수를 찾게 되므로 부부 해로하기 어렵다. 계수는
병화를 좋아하지만 병화는 계수를 싫어하고 임수를 좋아하므로 처와 재물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이 되어 처량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큰 사건의 뒷면, 이면에서 보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극한 사건이 되는 그 상태를 보면 병화와 계수의 관계 또는 경금과 계수의 관계 또는 기토와 이임수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요. 어느 날 이 내 사주 원국에 병화나 계수였을 때, 병화였을 때 계수가 근접하고 있을 때, 또는 계수일간이었을 때 병화가 월간이나 시간이었을 때, 또는 이 경금 옆에 계수가 근접하고 있을 때, 기토 옆에 임수가 근접하고 있을 때, 이때 이러한 일들 중에 부부 이별이면 상관이 없지만 부부 이별을 넘어서 심하면 이 병화가 계수를 살상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또한 이 경금이 계수가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경우에 경금에 해당하는 육친이 계수를 너무너무 미워한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요 기토와 임수의 관계, 이것은 임수도 기토를 싫어하고 기토도 임수를 싫어한다. 서로 간에 싫어하고 꺼려한다 그래요. 이 병화와 계수 관계는 이 계수는 병화를 엄청 좋아하지만 이 병화가 계수를 싫어하고, 또는 이 경금은 계수를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무의도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게 경금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여름에 태어난 경금이 예를 들어서 경호 일주였었다. 여름에 태어난 경호 일주가 계수를 쓴다고 하지만 이때 이 계수는 해수나 자수가 있어야 이 계수의 덕을 본다 그래요. 이 경금이. 그런데 이 계수만 달랑이 있고 해수도 없고 자수가 없을 때는 아주 안 좋은 가족 간의 사이가 된다 그래요. 금방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강의하던 게 끊겼는데 비행기가 지나가고 또 막 시작하려 그러니까 장사꾼이 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또 떠들고 있네요. 참 이게 녹음하는 그 과정이 많이 이렇게 해서 힘이 된다고 그래요. 어찌 되었건 그래서 사주 명식이 좋아하는 천간들로만 구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지에서 이 부분 화합을 잘 시키면 무난하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건 서로가 될 수 있으면 좋아하는 천간으로 구성이 되는 것도 그래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무오월은 계수가 좋아하는 무토이지만 극히 허약해지는 계수가 되고 탐압으로 인한 망아, 망생, 망극이 되므로 일사무성이 되기 쉽다. 자, 탐압에 의해서 탐압, 망아, 나를 잊는다. 또한 탐압, 망생, 탐합으로 인해서 생하는 것을 잊는다. 탐합, 망극, 탐합으로 인해서 극하는 것을 잊는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일사무성이 되기가 쉽고 계수가 무토를 탐할 수도 있고 무토가 계수를 탐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될 수 있으면 천간의 합은 서로 격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좋다 그래요. 무게합에 있어서는 간목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극신약하여 금수가 없고 화국을 이룬다면 화기격이라는 외격이 되므로 평안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이임수나 계수가 있으면 진토나 축토의 뿌리가 있다면 종격이나 화격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옥빈인의 삶이 되고 재난풍파 관제구설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한이 쌓이고 단명수에 들어가게 된다. 용호, 무오월에 태어난 금수가 무력하다면 한이 쌓일 뿐이다. 경호, 이모월의 경임은 길하지만 진토가 최우선으로 있어야 하며 축토는 차선이다. 그러나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무조건 진토나 축토 중 한 글자가 있어야만이 평안한 삶이 된다.
무토나 기토, 그리고 조토에 해당이 되는 술토, 미토는 없어야 해당 육친의 덕이 양호하지만 만약 투출되었다면 해당 육친의 품질이 기대 이하이다. 5월 달에 태어난 개수는 개축일주이거나 개유일주이거나 개해일주라면 육친과 배생의 덕이 길하다. 만약 개묘일주, 개사일주, 개미일주로 태어나고 금수기운이 허약하다면 단명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경신시나 신유시 또는 임자시, 개축시, 개해시에 태어난 개수라면 기사회생하고 중년 이후 반드시 좋아진다. 화토가 왕성하므로 우선 임계수의 도움을 받아 화기를 제어해야 형제 동료덕이 좋아지고 금수로 수원을 이루어주면 길명으로 부모의 사랑이 길하게 된다. 5월에도 수기가 과다하여 장맞을 수 있으며 금기가 과다하여 수탁해질 수 있으므로 이때는 화토운이 와도 안전하다. 금수가 허약하고 병정화가 투출해서 화토 왕성하다면 장애가 많고 힘들여 일하고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며 막힘이 많고 시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심하면 장님이 될 수가 있다. 화학이 왕성한 사주에 시력 문제와 장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만남과 헤어짐이 인생인 듯하다.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동반한다.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에서 오랫동안 건강하며 회로하고 효자 효녀가 되는 그러한 만남이라면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만남을 불연이라 하는데 실제 이런 필연을 가장한 불연 관계가 이성 간의 만남을 포함해서 부부, 부모, 부자, 학연, 지연들을 통해 수많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며 슬픔이 된다. 어느 때는 행복했던 만남이 변하여 한설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미련 없이 버려도 좋을 만남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시련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며 형제인데도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러한 인연도 있고 만나서는 안 된 불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내가 자초했던 결과물이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주 법칙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사람이 불구자식을 불러왔을 리 없고 일찍 사망하는 자식을 불러왔을 리 없으며 헤어져야만 하는 인연의 이성을 불렀을 리 없지만 세상은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헤어짐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회자정리, 생자, 필멸, 인연인과 씨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들이 성립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끼리끼리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슬픔은 슬픔을 불러오고 웃음은 웃음을 불러오더라는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 본다면 음란한 이성관계에서는 음란하게 될 자식이 나오고 성스러운 마음의 이성관계의 합정에서는 반드시 효자를 만나는 인연이 성립한다. 부부사주는 크게 좋을 바 없으나 국록지명이 태어나 개천에서 용나는 그러한 자식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으며 자신의 사주는 길한데도 불구자식, 사망할 자식,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다. 이것은 모두 불놈의 법칙과 이끌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결과물이다. 필자가 사주를 해탈하는 학문이라 말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발복하는가를 주된 내용으로 삼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불길한 사주라 할지라도 한 군데는 아름다운 구조가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시주가 아름답다면 귀자가 있게 되고, 일주가 아름답다면 기련을 만나게 되며, 연월주가 아름답다면 부모 조상이 귀인이다. 이 법칙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다. 인연 인과를 끊어내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나 자신이 불러오는 인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품과 감사를 생활화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명리자연법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 왜냐하면 명리 속에 자연법의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연과 필연, 선연을 구분하는 안목을 키우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외 적용이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필연을 가장한 악연이 분명한데도 필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전생 인연 관계에서의 만남은 그 기운이 무척이나 묘하여 끊어지기 힘든 과정을 거치고 묘하게도 끌어당김이 강하다. 그래서 필자는 한눈에 반하는 인연은 필연을 가장한 악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인연을 구별하는 그러한 신법을 가져보자. 자, 5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의 사주를 보시자고요. 기우년 경호월, 개해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났다. 5월에 기토가 투관되어 평관격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음실 양어하지 않고 양실 음어하지 않고 음양의 규정이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기토, 평관이 기토생 경금, 경금생 개수, 개수생 간목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하에서 기토가 투관이 되었고, 기토는 기유로 와서 경금을 자기 자리에 앉혔으며, 이 경금은 또한 경오로 와서 자기가 오하에 기토가 투출하고 그 기토는 기유로 와서 자기를 앉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금은 다시 계수를 생하고, 이 계수는 개해일주로 와서 시주 갑인시를 만나서 해인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인오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치열해지지 않는 화기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 사주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격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이 경금이 있고 앉은 자리에 해수를 앉혀서 해인합으로 나의 자식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5월에 많고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앉은 자리 해수에서 해인합으로 해주기 때문에 물이 마를 일이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한강물이 마를 일이 없는 것과 같이 물길 그 자체가 오화부터 시작된 기토, 경금, 개수로 이어져서 그 물길이, 그 기운이 생생불기로 생함을 하고 있어서 그 기운이 다시 간목을 생해서 이 간목은 다시 화기를 생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 여성분의 간목은 갑인, 간여지동으로 지금 현재 와 있는데, 비록 시상상관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상상관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 갑인이 간여지동으로 와서 이 해수의 생교를 받게 되니 이 간목 자식은 엄청나게 귀한 어머니를 만나는, 맹자가 맹모를 만나는 것과 같고, 한석봉이 모친을 만나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현명한 모친을 만난다. 그러면은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일지의 인목이 하나가 있어서 일간일지하고, 인수 또한 일간일지하고, 관성 또한 일간일지하며, 자기의 이 간목에 나타남, 자기의 인생 무대는 5월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 무대 자체가 너무나 화창하다. 간목을 성장시키는
현처를 만난다. 그것이 기토다. 그래서 갑기합을 하지 않고 연간에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연간의 기토가 큰 재물을 형성을 해서 이 간목을 성공시키는 것과 같다. 그리고 관성도 일관일지. 이렇게 사주가 되면 어디서 글자를 빼내고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구조의 사주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의 사주로 태어나면 이 계수, 이 여자분의 자기 자식이 성공 출세하게 되는, 그리고 또한 남편의 사랑이 경금을 통해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남편과의 화합을 이루고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너무 좋으며, 이 계수는 자기 모친, 친어머니 모친 정인을 또한 이렇게 해서 만나고 있다. 그리고 이 계수는 자기의 재물인 오화가, 월지가 자기의 재물이다. 그래서 그 재물이 다시 기토를 생하고, 기토는 경금을 생하고, 계수를 생하고, 계수는 다시 간목을 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은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너무 평길하면서도 마음이 예쁜 사주이다. 기정계 갑으로 살인상생을 하여 자식궁이 되는 간목에 모든 기가 머무르고, 자궁이 되는 간목 자식이 기토 남편과 합을 하니 남편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남편 기토는 월제 통군하여 통관신이 되어주며, 일주 개해는 한여름에 우로수가 되어 어디 가서나 예쁨을 받는다. 당주의 정은 자식궁에 해인하바여 화항절 나무를 키워주니 자식이 귀자이며, 국록지명으로 발복하는 자식을 만나게 될 것이 정의진 사주이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발복하게 될, 큰 발복을 이루게 될 자식이 사주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자식이 과연 성공하겠는가? 이것을 보자 그 얘기예요. 자, 자식은 4월에 무토로 투관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4월 무토가 이 정화를 만났으니 정화는 친어머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사월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성공을 하고 모친의 덕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정화가 자기의 모친이다. 그리고 이 모친의 앉은 자리 사화에서 이 무토가 투관이 되었다. 그리고 시상 간목, 편관을 만나서 이 편관이 성공을 하겠는가. 이 무토의 자식이 지금 간목이 되는데 얼마만큼 성공을 하는가. 자, 여기 무토에서 합의되는 계수가 연주에서 왔고, 아까 이 사주에서도 이 연주에서 연간 기토가 나타나서 이미 현처요, 훌륭한 처성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이 계수는 미토에 자하고 와서 자기의禄군을 만들어주고 전혀 신약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서 자기 일지에서 모든 여름의 이 더위를 싸그리 해결을 시킨다. 무자로 와서 그 자수에서 계수가 통군을 하고 갑인실을 만나니 물길이 마를 날이 없고, 이 간목이 갑인 간여지동으로 왔으니 얼마나 또한 뛰어나느냐. 대운 또한 진, 묘인, 축자, 해술로 일생이 평안한 그러한 대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 평관이 대단한 평관이다. 그래서 일평생 이 사람은 이 평관의 덕을 보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 계수의 덕을 보게 된다. 계수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역시 상당한 국록지명으로 앞으로 한 십몇 년, 넉넉 잡아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 아이는 국가의 동양목으로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모친은 계해일주에서 자식은 무자일주로 무계합이 되었으며, 해자가 친구 동료로 아름다우며 전생 남편이 자식이 되어 들어온 계기다. 시상평관이 용신이다. 일지에 록군하는 계수가 유력한 시신으로 처성이 되며 자수와 인목이 상생하고 간목을 거목이 되게 만들고 있다. 사미의 정화와 무토가 투출하여 정화 모친과 무토 서로 간의 상생을 하고 있는 국록지명으로 맹모나 신사임당 같은 모친을 만나 국가의 동양목이 되는 사주로 형성되었다.
대운까지 일평생이 좋으니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대선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자식도 자신의 사주에서 그러한 자식을 낳을 것을 암시하는데 시주가 흉신 악살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귀자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 자연 법칙이다. 필자는 일반 여긴들의 사주 통변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순수 자연법을 접목시켜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완성시킨 인연법 사주 통변이기에 필자에게 호된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전생 인연과 필연을 가장한 그러한 인연들의 이성관계가 훤히 보이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일을 행한다. 모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비록 자신이 합격일지라도 백화점표가 되도록 품질을 개선시켜라. 그리고 길바닥의 자판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되지 마라. 아무리 회자정리, 생자필멸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뛰어넘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권한이다.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말며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견성하기 바란다. 견성이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5월에 태어난 계수 또 다른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무자년 무오월 계유일주가 무오시에 태어났다. 아까 그 좋은 사주를 보다 이것을 보니까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죠. 이 계수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간목이 있어서 간목을 5월 달에 필요로 하는 그것은 이 무게합을 풀어주기 위함인데 세 개의 무토가 이 계수 하나를 놓고 군급 쟁제를 하는 식이다. 세 개의 무토가 이 계수를 쟁제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쟁제를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건이 미인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 더군다나 계수가 동백도화에 해당이 되고 이 유금은 추국도화에 해당이 되는데 계유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미인이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월지 자오충으로 깨어져 버렸다. 이 자수가 자기 앉은 자리에. 그리고 이 5월이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강한 화기다. 이 무토 또한 이 저기까지. 그런데 이 개유 일주로 와서 연월주는 자오충으로 깨어져 버리고 두 개의 오화가 오화를 극하니 종하지 못하는 종격으로 가야 할 무게합하로 가야 할 사주 같은 그러한 형태이다. 그래서 이 유금도 쓸모가 별로 없고 이 자수 또한 쓸모가 없다. 태어나도 여기에서 무엇이 태어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개의 우화에 포위되어서 화극금으로 녹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하에 의지할 곳이 없다. 무게합으로 이 무토를 따라간다고 그러지만 이 남자들의 성적 놀이개백기는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까지 황당무계한 성격으로 변하는 계수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데도 구원해 줄 방법이 없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여명사주 무계합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잘하는 황당한 성격이 형성되므로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제토하고 재물의 원신이 되어야만 계수의 희망사항이 된다. 특히 계수의 임무는 만물의 피로 용수로 작용하여 목기를 성장시키는 것인데 급신이지가 된다면 돌봐줘야 할 자식이 없는 것과 같으니 즉흥적으로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식에게 모범 보일 일이 없고 할 일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인데 특히 임수나 계수는 타 일간보다 더 심하게 작용한다. 당주는 투합이 되었으나 간목이 없으니 하천한 인생이다. 계수가 5월에 태어나서 재관이 왕성하고 좌자에 인성이 있고 연지에는 녹이 있으니 좌오충으로 세신왕충이 되어 부서진다. 또한 일지유금은 두 개의 오화에 포위되어 극을 받으니 극무력한 인수가 되는데 무토는 생금불과하므로 외한애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참 묘하게 구성이 되었다. 이 일지 유금의 도움이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도움을 못 받는 상태다. 두 개의 오와 사이에 끼어서 극무력한 유금이 되었고 좌우충에 의해서 자수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떠한 의지할 곳이 없다. 더구나 자식이 있어서 자식의 의지를 한다면 좋겠지만 자식을 의지할 수도 없고 자기의 모친을 의지한다면 좋겠지만 모친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의 lok군을 의지할 수도 없는 좌우충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는 여자가 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고아 아닌 과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계수를 탐하여 쟁압이 발생하므로 남남풍파를 당하며 또한 일간의 마음은 어느 무토를 택해야 할지 일생 헷갈리는 삶이 되는데 만혼이 되거나 다자는 무자가 되어 결혼 성사가 어렵기도 하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이 여자는 모든 남자들이 예쁘다고 칭찬하므로 주제 파악 못하는 개수가 되는데 용심무력에 무게합이 되면 탐한 망화가 형성되어 흉한 운명을 자초하게 된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미인으로 태어난 죄다 그래요 이게. 영감무토는 재물이 없으며 좌우충으로 깨어지고 그 힘이 다른 무토와 겨룰 형편이 아닌 셈이니 첫 남편 무자는 깨어진 남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월시주에서 두 개의 무토가 무오와 극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몸은 하나이되 수많은 남자들의 양다리 걸치고 한 여자의 두 남자가 붙어 교접하고 있는 형태이니 이러한 사주가 전형적인 스와핑의 전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여자는 결혼 상대로 최악격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들에게는 똑같은 조건의 남자들이 항상 꼬이고 일평생 남자들과 유혹 속에 흔들리게 되니 부부 애로하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남자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 더구나 5월 개수는 필요 용수이므로 미녀가 되고 인기가 많지만 미인 방명에 해당한다. 개수 일간의 오화는 절신이며 무토는 오화의 양인이고 연월지 좌우충의 절신 발동으로 남자를 탐하다 단명하는 명식이 된다. 무기압의 급신 이지가 되므로 무자식 팔자에 해당하고 남자들에게 집단, 강간, 성폭행을 당해볼 수도 있다. 당주는 첫 남자 무자와 사별을 겪은 후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을묘대운이 들어와 자유파 기우문살, 자묘 형살이 동하고 좌우충이 살아나니 남편이 병을 얻었고 31세 무년 사망하게 되었다. 그 뒤에 음란함이 상상을 뛰어넘는 호생녀가 되었는데 이처럼 화항절 계수로 태어나 무게합이 되면 거의 미남 미녀가 되는데 미인이 사람에게 재앙이 된다는 말은 믿어도 될 것이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